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얼굴이 이제 붉어지면서 열이 막 오르고 또 이렇게 얼굴에 뭐가 돋아나고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얼굴의 불편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40세 되신 여자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토피하고 건선이 있으셨어요. 요새 보면 아토피 굉장히 많아요. 그죠? 예,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어른들도. 근데 이제 오래 되셔서 그 아토피 증상은 많이 없으시지만 피부가 이제 그런 분들은 목이라든가 이 팔꿈치 안쪽으로 피부가 거칠거칠해요. 예, 이제 그분도 그러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 30세가 넘으면서부터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서 막 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처럼 돋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끝이 곪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열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또 이렇게 이제 소화 기능도 좋지 않지만 과식을 또 가끔씩 하는 이런 경향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이제 한숨을 좀 쉬기도 하고 가슴 부위를 만지면 아프기도 하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시고 또 생리는 보통 때 규칙적으로 잘 하셨는데 그 저한테 오기 전 달에는 이제 생리를 하고서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또 생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생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생리량이 많아서 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길게 하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여자분들도 생리를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불규칙하거나 양이 많거나 적거나 이러면 양이 많을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피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잘 편안하게 하다가 그렇게 생리량이 갑자기 많아졌다는 얘기는 뭔가 화가 쌓였다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나타나는 증상도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이제 한의학에서는요 얼굴에 나타나는 증상은 위장의 병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혀 생각 못하신 부분이죠. 예, 얼굴이 붉어지든지 여드름이 난다 이러면 그냥 얼굴에 문제 있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예, 그런데 대개는 보면 이제 얼굴에는 뭐 이건 한의학적인 얘기지만 위장경락이 지나가요. 그래서 위에 열이 많이 쌓였거나 또는 이제 가슴에 화가 많이 쌓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화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얼굴 머리 쪽으로 많이 오르게 되죠. 예, 그래서 증상이 이쪽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아까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한숨도 쉬고 이런다는 얘기는 여기에 화가 많이 쌓여 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잡숴서 과식을 하거나 폭식을 해도 위장에 열이 쌓일 수가 있고 또 한의학에서는 어떤 증상이 있냐면 얼굴이 푸석푸석 붓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 푸석푸석 붓거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마비된 것 같고 내살 같지 않은 느낌.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위풍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위풍증. 위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한의학은 얼굴에 증상이 있더라도 바로 얼굴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기능을 조절해서 치료를 하기도 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의 치료이고 근본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얼굴이 붉어지는 그 원인을 조금 전에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로 다 되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원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남자분 2분을 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 한 분은 이제 35세 되신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상체로 열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술은 전혀 안 드시는데도 얼굴이 벌겋고 예, 이제 열이 막 올라요.
대개 보면 얼굴이 붉거나 코끝이 빨간 분들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죠. 예, 이제 코가 빨간 분들은 주사비라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가는 분들 빨갛잖아요. 근데 술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계세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얼굴이 늘 술 취한 것처럼 벌겋고 열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얼굴에서 막 비가 오듯이 땀을 흘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또 이렇게 뭐를 하면은 대충 못 하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아주 몰두를 해서 하다 보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쓰러진 적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어떤 분들은 뭔가 이렇게 슬렁슬렁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몰두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증상도 오죠. 그리고 과로를 하면 이제 이명이 생기고, 그다음에 눈이 뻑뻑하면서 이제 충혈도 오고, 그러면 보통들 생각할 때 눈이 이제 충혈이 된다, 뻑뻑하다, 안구 건조증이 온다, 이럴 때도 눈만 생각해요. 그럼 어디 가요? 안과 가잖아요. 그런데 안과에서 해결 못하는 증상들이 굉장히 많죠. 이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비인후과 가지만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화가 얼굴 머리 쪽으로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양방 쪽에서는 이런 화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위에 열이 많이 쌓였거나 가슴에 화가 많이 쌓인 분들은 그 열은 어떻게 돼요?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체질에 따라서 눈이 충혈이 되고 뻑뻑하거나 시력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명이 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이제 다양하게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분은 이제 과로하면 이명이 오고 머리에 땀을 흘리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진찰을 할 때 얼굴이 많이 붉어졌어도 가슴에 있는 화를 흩어주는 그런 처방을 해드리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또 한 분은 30세 대신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또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리고 긴장을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아주 좋아해요, 먹는 걸. 그래서 늘 과식 폭식을 하는 이제 이런 경향이 있으시고, 운동도 좋아하는데 운동도 대충 안 해요. 아주 체력이 소진이 될 때까지, 바닥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분은 성향이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시죠. 아주 이제 폭발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분이다. 예.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뭘 하나 해도 아주 끝장을 보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지금 말씀드리는 분. 그래서 이제 이분은 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속에 화도 많이 쌓이는 분이 또 더운 곳에 이제 유학을 몇 년 다녀오셨대요. 그곳에서 이제 알러지 증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화에 화가 자꾸 보태지면 병이 쉽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알러지 생겨서 콧물도 나고 재채기 하고, 그러면서 눈이 막 가렵고 충혈이 되고 이런 증상이 왔고, 이제 얼마 전부터는 머리 뒤쪽이 이렇게 막 아프고 이제 쪼이고 이런 증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통이 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처방을,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남자분하고 지금 말씀드린 남자분하고 치료 처방이 같을까요? 예, 다르죠. 왜 다를까요? 그렇죠. 체질이 다르고 원인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한의학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체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체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병이 나더라도 가는 길이 있어요, 병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많이 쌓였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제 얼굴 머리 쪽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이렇게 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의학은 어떤 치료를 할 때에도 그 증상,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증상만 보고 치료하지를 않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보통 사람들은 불편한 것만 신경을 쓰시거든요. 근데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그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 용광로가 어때요?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서 빨갛잖아요. 불덩어리잖아요. 거기 쇠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넣자마자 녹잖아요. 그렇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먹는 거 좋아하고 과식 폭식하는 분들은 위에 열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원래부터 그 성향이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또 과식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재료를 넣어주니까 음식을 먹으면 금방금방 사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예, 뱃속에 뭐 그지가 들어앉은 거죠.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제 식욕이 자꾸 지나치는 걸로 가는데 특징은 이런 분들은 본인이 소화기 아주 튼튼한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계도 막 돌리면 열이 발생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코일이 타버리고 그 모터가 고장 나듯이 이렇게 지나치게 위장 기능을 이제 써버리면 그 위장이 탈이 크게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까 용광로 말씀을 드렸지만 용광로도 그 불덩어리를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위에도 열이 많이 쌓이게 되면 무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위장 기능을 굉장히 이제 손상시키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뭐를 할 때는 적당히 중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나쳐도 병이고 모자라도 병인 거죠. 예. 이제 요번에는 65세 되신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또 못지 않은 분이에요. 이제 이분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갱년기 증상을 아주 심하게 앓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얼굴이 벌개지고 뭐 저기 얼굴도 이렇게 푸석푸석 붓기도 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불면증도 와서 고생하시고 가슴도 답답하고 아주 못 견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을 드셔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아주 부지런하게 사는 분이라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잠시도 가만히 안 계시는 분. 제가 이 자리에 쭉 훑어보니까 이곳에도 그런 분 많이 계세요. 예, 이제 아마 본인들도 알고 계실 텐데 누가 해주는 것도 마음에 안 차고 내 손으로 해야 속이 편안하고 그죠? 그러고 이제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시고 예,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증상이 오더라도 이게 심해지지 않을 때는 별로 못 느끼고 생활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전에 갱년기 증상을 아주 고생하시다가 한약을 먹고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조심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이제 몸이 좋아지시면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 예. 가만히 못 계시는 본성이 드러나죠. 그게 그분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운동을 또 아주 열심히 많이 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은 꼭 해야 된다 이러는 분이에요.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지쳐서 막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운동을 꼭 시간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해놨으면 꼭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도 뭐 강의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운동은요, 편안하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는 게 운동이고요. 그걸 지나친다. 운동을 해서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뭐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노동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노동은 물론 그 뭐 노동의 대가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자꾸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어느 날 허리가 굉장히 아프셨대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이제 MRI를 찍어 보셨더니 거기 이제 MRI 찍은 그 사진에 그 영상에 이렇게 좌골 신경이 이제 뭐죠? 퇴행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좌골 신경통이 왔다 해서 이제 신경 치료를 하는 그런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굉장히 좀 강한 주사였는지 대상포진이 왔어요, 이분이. 예, 그럼 대상포진 아시지요? 네. 예, 그게 가벼운 증상인가요? 예, 여기 알아보신 분들 계세요? 아, 없으세요? 주변에서 이제 요새는 또 대상포진도 심심치 않게 보는 증상 중에 하나죠. 대개 대상포진은 체력이 많이 딸리고 또 신경 많이 써서 마음을 많이 쓰고 이런 분들이 대상포진 걸려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진통제를 쓰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치료를 잘 해놔야지 나중에 재발을 안 해요. 기운 딸리면 또 아프고 또 그 대상포진이 왔던 부위가 따갑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대상포진이 와서 이제 예전에 그 갱년기 치료 잘 된 그 기억이 있으니까 이제 또 오셨죠. 그래서 체력도 보완을 하면서 이제 대상포진 그 후유증 없애주는 그런 이제 치료도 해드리고 한약으로도 그게 굉장히 치료가 잘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드렸는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남편이 굉장히 좀 심하게 편찮으세요. 그래서 거의 이제 누워서 지내시니까 간병 이제 하시는 거죠, 남편. 병간호를 하시는데 대충 못 하시죠, 또. 아주 열심히 하시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또 운동을 그렇게 피곤하신 상태에서도 하루에 한 시간씩 운동을 하시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파지시면서 서서히 이제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뭐 붉어지고 머리도 어지럽고 정신이 없어지신 거죠. 예, 가슴도 답답해지고. 그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세 분의 경우는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는 것이 위장에 열이 쌓였다 또는 가슴에 화가 뭉쳤다 이래서 왔지만 이분은 체력이 너무 딸려서 화가 오르는 걸 밑에서 잡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뜨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거의 비슷해요. 막 열나고 뭐 화끈화끈거리고 술 취한 것처럼 뻘겋고 눈도 충혈이 되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을 보충하면서 화를 내려주는 그런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처방은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도 계속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제 약을 해드리고 제가 잔소리 많이 해야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지금 음악회에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좋죠? 음악회. 그러면 무대에서 이제 가수가 노래를 해요. 그럴 때 물론 가수들은 자기가 음악을 사랑하고 이제 노래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가 더 즐거우실까요? 밑에서 그 관람을 음악을 들으면서 따라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분들이 더 즐거울까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예, 우선 그렇죠.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는 자기가 아무리 좋아서 하는 거지만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무도 따를 수가 있고 뭔가 이제 거기에 대가가 오기는 하지만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밑에서 그 노래 따라하고 춤추는 분들은 그냥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오라 그래서 간 거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든지 충분히 즐기면서 힘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주 마음 좋은 기획사에서 음악회를 1시간 연장합시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두 사람의 두 부류가 가수하고 청중하고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가수는 어떻겠어요? 힘들죠. 물론 돈도 벌어서 좋은 것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마음껏 더 불러서 좋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자발적이지 않고 힘들게 해요.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 그렇지만 밑에 있는 분들은 이게 웬 횡재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뭐 딱 떨어지는 비유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뭐를 할 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이제 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운동량도 좀 줄이시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할 때는 항상 기준이 너무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기분 좋게 가벼울 때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고 또 덧붙여서 특히 여자분들은 땀을 흘리면서 운동하시면 안 돼요. 여름철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요새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난 게 요새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름철에 한약 먹으면 땀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소용이 없지 않냐. 여름엔 약 안 먹는 게 좋다. 그런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 자리는 없으시네요. 예, 대답이 X일 것 같아서 그러셨죠. 예, 사실은 여름철에 물론 가만히 있으면 땀 많이 나요. 기운 지치고. 그러고 이제 또 기온이 많이 높으면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자꾸 기온이 떨어지게 돼 있고 속이 허해지는 계절이죠. 여름철은. 그래서 이제 자꾸 기운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나마 한약을 드시면 체력을 보완을 해서 웬만큼 기준은 되도록 해줘요. 예, 그러니까 여름에는 한약을 먹어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어느 정도 보완을 해놔야 땀을 많이 흘리고 기운이 지쳐도 병이 안 날 수가 있고 면역력을 길러줘서 다른 병에 감염이 안 되게 해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특히 이제 50이 넘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노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나이거든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50이 되면 이제 간 기능 약해지고 뭐 60은 심장, 뭐 70은 비장, 뭐 이렇게 하여튼 쭉 기능이 약해지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여름철에 체력을 보완을 해서 너무 지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제 잘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누가 여름철에 한약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은 이제 50세 되신 여자분이시거든요. 50세 되면 대개 어느 때에 도달하셨어요? 예, 중년인데 갱년기. 맞습니다. 갱년기. 예, 제가 원하는 답을 다 하셨어요. 이제 그 폐경이 될 때쯤 되면서 갱년기에 도달해요. 근데 폐경이 됐다고 누구나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앓는 건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은 그냥 생리 쓱 끝나면서 편안하게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또 유난히 갱년기를 심하게 앓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하면 평소에 체력 소모를 많이 하고 사셨거나 무리하고 사셨거나 또는 마음을 많이 쓰고 화가 많이 뭉친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신체의 변화가 급격하게 오잖아요, 갱년기는. 그런데 신체의 변화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크게 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하고 이런 것도 오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도 이제 몸이 이렇게 살짝 통통하고 이제 귀염성 있게 이렇게 살이 찌신 분인데 굉장히 예민해요, 이분이. 예, 그래서 그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한 3년 전부터 목 뒤, 어깨, 머리 이런데 뭐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이러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증상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시면서 생리가 가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생리할 때쯤 되면 막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 마음도 우울하고 이제 이렇게 그렇대요.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다가 생리를 딱 하고 나면은 기운이 쭉 빠지면서 딱 지치고 이제 그러신대요. 그리고 이분이 가슴이 답답해서 방문을 열어놓고 주무셔야 돼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물론 벌겋게 달아오르고 또 이제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땀도 이제 많이 흘리면서 허리 다리도 아파지고. 이분 증상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갱년기라는 거는 우리가 그 아까 신체의 변화와 더불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온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우울하다, 허탈하다 이렇더라도 그 정신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없어요. 갱년기 치료를 해주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많은 증상들이 다 갱년기에 포함이 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 뭐 몸이 쑤시면 진통제 뭐 이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치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분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을 해드리면 그 많은 증상들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은 조금 빨리 없어지고 또 어떤 거는 조금 시간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르고 이런 증상도 갱년기 때 오는 증상,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그 치료를 할 때에도 갱년기 관점에서 이제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한의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얼굴이 달아오르는 이런 안면 홍조 증상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면 홍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 올라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는 항상 그 균형을 잃지 말고 너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생활하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어느 분 하실까? 여기 계신 구살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 잠자는 약을 한 8년, 10년을 먹었습니다. 네, 먹었는데, 오래 근데 지금 내성이 생길까 싶어서 바늘 먹는데 잠이 잘 안 와요. 네. 그리고 하체가 너무너무 시려서 왼쪽이 네. 더 시리고, 그러세요. 소화도 안 되고, 팔도 아프고, 네.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불편한 데 많으시네요. 그래서, 네. 뭐, 소화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시고. 예. 그러면 그 이제 전에 한 알씩 드실 때는 잠을 그래도 주무셨는데 약을 줄이면서는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약을 잡숴도. 조금 났는데 하룻밤에도 소변을 몇 번씩 봅니다. 그러세요. 시간이 일어나서. 시원하게는 보세요, 소변을. 소변 보면서 1차, 2차 바로 딱 끝나고 일어서면 돌아서면 또 보게 되고 그러세요. 그래서 또 2차로 조금 더 앉아 있었다가 그러면 그 그럽니다. 소변 자주 보시는 증상이 낮에보다 밤에 더 심하신 거예요? 낮에도 심할 때도 있고요. 밤에도 조금 근데 밤에는 될 수 있으면 물을 잘 안 마십니다. 네,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손 주시고요. 네, 되셨어요. 힘 빼시고. 네. 우리 보살님은 긴장도 잘하시고 생각도 많으시고 그러신 분이시네요. 그죠? 예. 자, 심장 기능이 조금 약한 편이세요. 이쪽 왼손 보시고요. 네. 네, 되셨고요. 제가 이제 지금 진맥한 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0대 초반입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젊으시네요. 연세에 비해서 이제 많이 젊어 보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소변 지금 주무실 때도 소변 자주 보시고 낮에도 자주 보신다 이러셨는데 이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방광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고요. 또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어요. 그래서 가슴이 잘 두근거리거나 잘 놀래거나 또는 이제 이렇게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예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맥을 볼 때에도 긴장을 잘 하시고 또 이제 생각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을 조금 약하게 타고나신 분들은 어떤 자극을 조금만 줘도 반응을 아주 크게 해요. 예, 가슴이 잘 두근거린다든지 놀래기도 잘한다든지 그러면서 한의학에서는요 심장이 소변을 주관해요. 예, 그러니까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심장은 소변과 땀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대소변하고 심장 기능이 좋아야 소변도 편안하게 잘 보고 땀도 덜 흘리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방광 기능도 조금 약하게 타고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아지실수록 약하게 타고난 쪽으로 이제 기능이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변을 유난히 자주 보실 수 있고 특히 신경을 쓰시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더 유난히 자주 보고 마음이 좀 편안하고 날씨 따뜻하면 좀 덜 보실 수 있고 이제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소변 쪽으로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왜 못 주무시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예,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머리 쪽에 어떤 생각이 지나치게 많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소변을 유난하게 자주 보러 다니셔도 잠 못 주무시죠. 그러니까 그 어떤 관점에서 이분을 이제 조절을 해드려야 될지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이 되면 체온이 조금씩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밤에는 오히려 낮에보다는 소변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횟수가 더 늘어나는 확률이 많죠. 이제 누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아랫배가 차거나 또는 심장 기능이 약하고 방광 기능이 약한 이런 분들은 그런 증상이 오기 쉬워요. 근데 여기 계신 보살님은 거기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제 유난히 소변을 보시고 그다음에 심장 기능이 좀 약한 분들은 숙면을 못 할 수가 있어요. 예, 자려고 하다가도 요만큼 신경 쓸 일이 있으면 잠이 안 오고 또 이제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누워서 이렇게 자려고 하다가도 내가 뭐 안 했네? 그럼 또 일어나서 하시고 아마 이런 성향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고 이럴 때에도 치료를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살님 같으신 경우에는 수면제, 잠을 직접 주무시는 약을 써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변을 시원하게 편안하게 한두 번에 쫙 볼 수 있도록 이런 약을 써드리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이런 약을 써드려야 돼요. 그것이 한의학은 가능하죠. 예,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심장 기능, 심장하고 소장은 또 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건 또 어려운 얘기네. 예, 어쨌든 그 사람에 따라서 잠을 못 주무시더라도 직접 불면증을 치료해야 되는 경우 있고 또는 다른 원인으로 못 주무실 땐 그걸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살님께서는 그 약을 계속 드시면은 이제 내성이 생기실 거라고 걱정하셨는데 물론 웬만큼 드셔도 나중에는 그 잠을 못 주무시는 상황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관점에서 이제 치료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하체가 이제 시리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죠. 이분은 원래 아랫배가 차신 편이고 방광 기능이 약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체로 자꾸 찬 기운이 돌고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운이 다리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운이 여기로 몰리죠. 그래서 말씀이 없던 분들도요, 연세 드시면 아무래도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다리에 힘이 많기 때문에 걸어 다니라 그래도 못 걸어요. 그냥 토독토독 뛰어다니죠. 중년 되면 이제 기운이 일로 몰려서 배가 나오죠. 나이가 들수록 기운이 자꾸 떨어져서 이 밑에는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체가 힘이 빠지는데 특히 아랫배가 차신 분들은 더 이제 시리거나 이렇게 되실 수가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 계신? 예, 여기 계신 분이요. 네, 선생님 저는요 몇 개월 전부터 이게 손가락 네. 가운데 넷째 손가락이 넷째, 부으면서 예, 이렇게 오그라들지를 않아요. 아, 이렇게 주먹 못 쥐세요? 아파요. 아, 근데 그러세요?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네, 부었다고만 네.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아프세요? 예. 예, 예. 아, 그러시군요. 네. 그 특별히 이 손을 많이 쓰세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그러지는 않아요. 않으세요? 예, 근데 그래도, 예. 작년에 이쪽 팔이 제가 좀 약간 오십견을 네. 좀 알아. 지금도 조금 아프기는 해요. 네, 예. 그러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맥을 네,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어깨목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긴장이 돼 있어요. 예, 이분도 평상시에 긴장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왼손 잠깐 보시고요. 네, 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보면은 아랫배가 좀 찬 편이시면서 이분도 비장 기능이 조금 약하신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분 좋아서 잘 먹을 때는 소화가 괜찮으신데 네네.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거나 입맛이 딱 떨어지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상태고 네. 우리가 손가락도 한의학에서는 여기 다 경락이 다르게 지나가요. 그래서 엄지 손가락은 폐 경락이 지나가고 폐, 둘째는 대장, 셋째는 심포, 여기 넷째는 삼초, 여기는 심장.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이제 연관돼 있는 쪽이 다 다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손가락이 아프냐에 따라서도 거기하고 연관된 장기가 문제가 올 수 있어요. 네. 다치지 않았는데 엄지 손가락 아프다. 이분은 폐 쪽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구나. 여기 둘째 아프다. 아, 대장에 문제가 오니까 변이 안 좋거나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발가락도 역시 마찬가지.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 넷째 손가락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3초 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3초가 뭔지 어려우시죠? 우리 몸에서는 기를 소통시키고 수곡을 운화시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진대사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 3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뼈도 약간 변형이 와 있으시거든요. 아무래도 한쪽을 나도 모르게 많이 쓰거나 그쪽이 무리가 가게 되면 이제 관절의 변형도 올 수 있어요. 퇴행 변화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마음을 많이 쓰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그 작년에 오십견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요것도 지금 맥을 보니까 어깨목이 상당히 많이 긴장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목 뒤가 잘 뻐근하실 거예요. 네. 예, 이분이 생각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보통 분들도 비장 기능이 허한 분들은 생각이 지나치게 많고 그러면은 소화 기능이 안 좋으면서 어깨목 여기가 잘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쪽이 긴장이 되니까 사람들은 내가 잠을 잘못 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머리를 많이 쓰셔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약적으로는 뭐 어깨가 뻣뻣하다, 또 이제 목이 뻣뻣하다 이럴 때에도 여기를 직접 치료해주는 약을 써주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떻게 줘요? 화를 흩어주는 약을 써줘요. 여기 화가 쌓여서 여기가 같이 긴장되는 분들 많아요. 또 그게 더 가면 머리도 아프거나 어지러운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깨목이 많이 굳어 있으시니까 거기를 이제 풀어주는 뭐 침 치료를 좀 집 가까운 데서 하신다든지 평상시에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걸 좀 하시고 여기 손가락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프시면 이제 치료는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예, 어느 분 또 계신가요? 아, 저는 예, 여기. 예, 저는 네. 왼쪽 팔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아, 그래 어떻게 예. 안 좋으세요? 아프세요? 예, 아, 결려요. 오래 되셨어요? 한 며칠 됐는데. 아, 며칠 되셨어요? 예. 좀 무리하게 뭐 무거운 거 들거나 하지 아니에요. 않으셨고 안 되셨어요? 예,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
왼손 보시고요. 네. 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60대 초반입니다. 그러세요? 예. 오늘 다 젊은 분들 나오셨네, 연세보다. 예. 예. 예,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우선 지금 이제 몸 상태가 약간 몸살기 있는 것 같이 찌뿌덕하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감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몸살기가 살짝 있으신 상태예요. 제가 네, 맥을 볼 때는.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아마 이제 성격이 굉장히 밝고 누구한테나 잘해주고 이런 성향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많이 쓰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아마 분위기 메이커도 잘 하시고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잘 즐겁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는 어때요? 나는 힘들어요. 그렇죠. 남들 다 즐겁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그만큼 힘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마음을 많이 쓰고 사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쪽 아프시다는데 뜬금없이 무슨 마음을 쓰는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제 심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쪽 가슴에. 그래서 이 팔에 이제 안쪽이 불편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심장이 조금 심장이 나쁘다 좋다는 아니에요. 예. 심장이 조금 피곤하거나 이제 힘이 들 때 네. 이쪽으로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러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신경을 좀 바짝 쓰실 일이 있으셨거나 네. 또는 이제 무리하게 뭐를 움직이셨거나 네. 팔은 많이 안 쓰시더라도 하여튼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지 않게 이렇게 생활하신 분이 아니실까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무리를 하시면 몸살이 심하게 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지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깨목 이런 데도 좀 뻐근할 때가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요. 몸에서 나 힘드니까 좀 쉬어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 움직여서 저기 단련을 해갖고 좋게 해야지 이러시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운동을 하시던 것도 좀 줄이시고 몸이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더 좋고요. 그러다가 이제 운동을 다시 하실 때는 서서히 늘려야죠. 운동량을.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큰 병은 아니에요. 큰 병은 아닌데 이제 평상시에 좀 마음을 많이 쓰셨거나 무리하신 거니까 그렇게 조심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 여기 계신 분요. 저는 한 18년 전에 네. 그 오늘 백화점 앞에다 그 트럭으로 한 차, 모래 한 차하고 시멘트포 이제 야간에 그걸 깊은 계단에 한 몇 시간 동안 왕복하면서 내려 이렇게 다가 나르셨어요. 예, 나르다가 발등이 예. 이 풀 줄기가 살짝 이렇게 부러지는 느낌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겉으로 표시가 안 나가지고 계속 몇 시간 일을 하고서 예. 한 일주일 좀 지나서 네. 이게 화끈거려 가지고 네. 온몸에 이제 파스 바르고 뭐 그랬는데 그게 개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일 나가도 절뚝거리고 일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네. 한 7년 전에 특진을 받았더니 네. 만성인대 파열. 그래서 네. 전철역 한 구간 혹은 두 구간 정도 걸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고무다리처럼 네. 감각이 좀 둔해지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예. 이제 힘을 아이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힘든 일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데 좀 많이 걸으시면 감각이 둔해지시고 괜찮다가 예. 한 블럭 정도 두 블럭 네. 정도 거들으면 이제 그때 발이 뻗칩니다. 이제 그때 네. 이제 통증이 오죠. 이제 그러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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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18년 전에 그러셨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애틀란타 올림픽 때입니다. 아, 1996년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증상이 만성화돼 있으셔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별다른 치료는 안 해보셨어요 그 사이에? 예, 이제 침을 계속 맞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나마 침 치료하시는 것이 이제 제일 최선일 걸로 이렇게 보여지네요. 물리 제가 치료도 하고. 네 진맥을 좀 해드릴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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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손 보시고요. 예. 네.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허리도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허리도 많이 네, 안 그렇습니다. 좋으세요? 네. 예. 허리도 침 맞고 물리치료 받고. 그러세요. 원래 선생님 그렇게 약한 체질은 아니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도 그렇고 그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튼튼하진 않지만 강단이 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발에 그래서- 자신감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를 하면은 대충 못하고 아주 아까 제가 저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분처럼 지나치게 하는 맞습니다. 성향이 많이 있어요. 체력이 아주 바닥이 날 때까지 네, 움직이시거나 맞습니다. 그런 이제 성향이 있으신데 지금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이미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을 뭐 완전히 치료를 하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지금 맥에도 그렇게 몸이 나쁘거나 이러진 않으세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심하실 부분은 이제 허리, 다리 이쪽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허리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척추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분은 아랫배가 굉장히 차시기 때문에 허리가 삐뚤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계세요. 남자분들은요. 명문화세라 그래서 이제 밑불이 현찮은 경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이제 단전 부위에 따뜻한 기운이 충분해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 중에서 그쪽이 찬 분들은 허리가 약해지거나 힘을 잘 쓰기 힘들거나 이래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그때 너무 무리를 해서 네. 이제 손상이 온 거죠. 아마 뭐가 이렇게 저기 나뭇잎이 뭐죠? 나무 찢어지- 줄기가 예. 이렇게 풀뿌리 풀뿌리가 찢어지는 네, 거고 풀줄기가, 그때가 아마 네. 이제 손상이 딱 오는 순간이셨을 맞습니다. 텐데 그때 쉬고 치료하셨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을 안 하시겠지만 네. 이미 지난 얘기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선생님께서 생활을 하실 때 지금도 아마 그런 성향이 남아 있으실 텐데 무리하지 마셔야 돼요. 네. 이러다가도 몸이 조금만 좋아지시면 또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분들은 그 말씀을 드려도 이제 전립선 쪽으로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허리 특히 조심하시고 그래서 물건 무거운 걸 들거나 또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거나 이거는 안 좋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쪽으로 좀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랫배가 따뜻해야 되지만 이제 선생님 같은 체질의 분들은 뭐가 맺히기 쉬운데 특히 대장의 용종 이런 거 생기기 쉬운 체질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좀 너무 자극이 강하거나 탁한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인스턴트라든지 뭐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요새 식생활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예, 그래서 음식을 너무 기름지거나 이제 유식한 말로 고량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입에는 맛있는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다 보면 속에 이제 습열을 많이 만들고 특히 이제 이런 체질의 분들도 그런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전립선 쪽으로 문제가 오는 거를 예방하려면 음식을 좀 담백하고 청정하게 이렇게 드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제가 얼굴의 불편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항상 지나치지 않고 중용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생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